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상승을 초입부로 보고 있죠. 허나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뜯어보니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2만 3천 달러까지 도달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이더리움도 6개월 만에 최고가를 도달해주며 코인 시장의 기대감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요새 여러 방 분위기를 보시면 똑같은 질문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진짜 불장이 맞나요? 혹시 또 속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 지금이 진짜 불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불장이 온다고 너도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은 버리시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에둘러서 말하지 않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이 왜 불장인지 명확한 근거를 보여드리고 제가 판단할 중요도를 매겨드릴 겁니다. 둘째, 지금은 역대 불장 사이클의 몇 %가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불장의 끝을 미리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직접 공유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불장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 많죠. 사실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명확한 불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장은 과거에 있었던 불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 불장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 엄청 중요하고 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지니어스 법안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았던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규제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게 증권이야 상품이야 하면서 괜히 투자했다가 SEC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천문학적인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확실시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이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했어요. 쉽게 말해서 기관들한테 암호화폐를 투자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해라 한 거죠. 그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굴리는 거대 기관급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거대한 돈을 굴리는 헤지펀드의 기업인 시타델의 수장 그리핀도 원래는 비트코인을 싫어하다가 이전 판단에 본인이 실수였다며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자존심이 강하고 한 거대 기업의 수장이 방송에 나와서 본인을 실수를 인정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 정도로 인식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겠죠. 세계 1등 자산 운용사 블랙록만 봐도 보입니다. 2017년에는 돈 세탁 수단이라면서 낮춰봤던 블랙록 CEO,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최대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아이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유입액은 ETF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이며, 얘네들은 심지어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의 2등인 주주이자 1,500억 달러, 하나와 약 200조에 달하는 토큰화 사업을 준비 중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 아시죠? 우리가 집을 사면 흔히 부동산 증서를 받는 것처럼 국채를 증서처럼 토큰화해서 상품으로 준비하겠다 이거예요. 전통 금융권에 있는 미국 국채와 이 암호화폐 시장 기술을 합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제일 힘세고 돈 많은 애가 곡괭이랑 삽들고 불안정했던 코인 시장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몇 년 씹다가 단물 빠지면 버릴 시장 같았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미국 정부랑 같이 대놓고 준비는 안 하고 있겠죠. 이제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의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누구는 디지털 쓰레기라고 해도 앞으로 들고 있어야 할 주류 자산으로 변하고 있어요. 짧게 정리하자면 미국 의회가 직접 암호화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를 확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건 팩트고, 그에 따라서 웃돌던 기관과 기업들의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가파르게 치솟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주도하는 불장이자 이전과는 스케일이 다른 불장, 확실하게 맞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불장이 몇 % 정도 진행된 건지, 그리고 이 불장의 끝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온체인 데이터로 한 번에 말씀드려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온체인 데이터는 맨날 긍정적인 것 같고 사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투명성입니다. 조작할 수가 없다는 투명성의 장점인데, 주식 같은 경우도 기업이 장부를 조작하는 건 뉴스에 가끔가다 보일 정도로 좀 흔하죠. 그런데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는 조작할 수가 없이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표기되기 때문에 사기 아닙니다.
안심하고 보셔도 됩니다. 자, 먼저 MVRV-Z 스코어인데요. 되게 유명한 지표인데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을 모든 코인의 평균 매입가와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코인이 얼마나 고평가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색 선이 Z스코어 수치를 알려주고 파란색 선이 가격을 나타냅니다. 현재 Z스코어 수치는 2.7 수준에 있는데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아직 건강한 상승 초입부를 나타냅니다. 보통 7 이상을 극도의 과열이자 사이클의 고점을 나타내며 뭐 너도나도 동네 할머니까지 이제 다 고점에 물린 그런 사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0 부근과 같이 초록색 박스 구간은 공격적으로 매집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2에서 3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초입이며 건강한 상승세로 보는 것이죠. 자, 매번 불장 사이클에서는 7을 초과해서 올라갔거나 7 근처까지 올라갔었기에 현재는 아직 올라갈 구간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지표들은 제가 매일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뭐 직접 찾아보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럴 시간 없다면 제 영상 하루에 1개는 올려보려고 노력하니까 많이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근처에 왔다거나 아니면 0 근처로 가면 영상으로든 뭐 제 텔레그램 방이든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투자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 신호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됐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이 불장은 언제까지 갈까요? 이를 위해서 프랙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프랙탈 분석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과거와 지금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를 비교해보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비트코인에게는 4년마다 발생하는 반감기란 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는 2012년, 2016년, 2020년, 2024년에 왔고, 매번 불장은 그 다음 연도인 2013년, 2017년, 2021년도에 왔었고, 현재도 2025년, 지금 불장이 온 상황이죠. 그리고 반감기가 시작되고 고점까지 걸린 구간은 각 52주, 74주, 77주가 걸렸으며 현재는 약 65주 차가 진행 중이고, 매번 사이클마다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감안하고 매 사이클마다 최고점이 11월에서 12월에 나왔다라는 점을 보았을 때 약 80주 정도가 지난 2025년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 반감기 사이클은 80% 정도가 진행됐고, 이건 전체 사이클인데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진짜 불장 사이클은 약 20에서 30%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애둘러서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 속 시원하게끔 제가 보는 명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해석해서 말씀드려 봤는데 이거는 뭐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명확해졌고 기관과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됐다. 이건 그냥 팩트다.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현재는 불장의 초입부에 해당하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상 아직 고점 부근까지는 우리가 즐길 구간이 많기에 전혀 쫄지 말고 말씀드린 사이클 고점까지 진득하니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불장이어도 중간에 10%에서 20%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먹을 확률이 더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쫄지 말고 사이클 고점까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시장의 전체를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은 언제나 중요한 기준점이죠. 그런데 시장을 보면은 단순히 비트코인의 등락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의도적인 자금 흐름도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포인트, ETF 이슈,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만이 아닌 특정 프로젝트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 다들 좀 느끼셨을까요? 특히나 요즘 주목받고 있는 건 기술적으로 검증되었고 규제 친화적인 알트코인입니다. 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주목받는 알트코인들을 찾아서 나서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뉴스나 자금 흐름을 보면 ISO 2002에 호환되는 자산들, 대표적으로 많이 뜬 것 중에 하나가 XRP죠. XRP가 IS 2002에 굉장히 호환이 잘 되는 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관 자금 유입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체 장을 여는 문이었다면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그 문 안에서 진짜 자리를 차지하게 될 코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비트는 사기 아쉽고 다른 알트코인을 뭘 사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야말로 진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생각해봤을 법한 의문이 하나 있죠. 리플의 가격이 700원에서부터 급등한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수년간 길었던 리플을 단숨에 이 정도로 끌어올렸다라는 건 재료가 그만큼 강력했었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일회성으로 리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더 큰 수익을 내려면 잇따라 폭등할 수 있는 또 다른 코인까지 충분히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핵심 재료라는 거는 뭘까요? 이미 몇몇 전문가들 입에서 코인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말이 조용히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작년 상승장에서 재미를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기도 했었고, 당분간 여행이나 다니면서 리프레시 할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성격상 한번 먹을 게 보이면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거든요. 재료가 뭔지도 그렇고 그 뒤에 후발주자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만 알면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코인 시장 안 봐도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4개월간, 정확히 말하면 바로 어제까지 133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의 리플이 폭등할 수 있었던 배경의 뿌리를 그렇게 찾아 헤맨 겁니다. 그 4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발견하고 분석한 결과는 상당수의 전문가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재료이기도 하면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아마 오늘 내용만큼은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볼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리플 다음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더더욱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체감을 하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제도권 안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전통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 둘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미국 SEC의 기조 변화,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ETF 신청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활로를 열어주고 있고요. 이제는 투기 자산이 아닌 국경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까지 침투해서 암호화폐가 활용되는 시점에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암호화폐 시장의 개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 개방이라는 이 키워드 이면에는 단순한 암호화폐 수용이 아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려는 거대한 큰 그림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말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큰 돈을 벌려면 주목해야 되는 것이 ISO 200이라는 국제 표준입니다. 아무도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코인 유튜버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신 단어이긴 할 거예요. 글로벌 금융 메시징 표준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은행 금융 시스템과 결제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교환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설계된 국제 규격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죠. 쉽게 말해 전 세계 금융 관련 통신 메시지를 딱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융기관들끼리 우리 서로 다른 언어는 쓰지 말자, 이 국제 표준 언어로만 송금하고 결제하자, 이런 국제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이 국제 금융거래라는 건 되게 까다롭기도 하면서 동질성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국제 송금이나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중단되는 사단까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역마다 또 시스템마다 서로 다른 시스템과 표준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금융 메시지의 표준이 바로 ISO 200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왜 앞으로 ISO 200이 메타가 뜰 수밖에 없고 돈이 되는 먹거리냐? 왜 그러냐?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죠. 정확히 말하자면 ISO 200는 전통 금융기관의 메시지 표준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가 반드시 이 표준을 도입하거나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수년 동안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감독에 반하여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 융합이라는 과제를 두고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가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통 금융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더 탄력적이면서도 안전한 시스템으로 진화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제는 거의 송금이나 결제 수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는데, 특히 금융 인프라가 좀 약하거나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들한테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면서 금융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JP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를 포함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을 융합한 것이 첫 디딤발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연합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전통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기존 암호화폐와 경계를 없애고 본격적인 융합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전통 금융기관들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가치만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서클, 미국 최고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트고를 포함한 다수의 암호화폐 업계들이 은행 인가나 금융 라이센스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코인 거래소가 은행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전통 은행권들과 한 팀이 돼서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훗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은행 어플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ISO 2002 이거의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결제가 금융 네트워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리플이 엄청나게 폭등을 할 수 있었던 숨겨진 이유가 나타나는데 ISO 2002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찾아본 결과 리플은 업계 최초로 ISO 2002 등록 관리 그룹에 포함됐고 그런 이유로 애당초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넷 또한 ISO 2002 표준에 맞게 설계해 왔습니다. 자, 이게 진짜 제대로 분석을 안 하면 알기 힘든 재료들인데 이런 재료들 뒤에서 몰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던 것이 바로 리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과 큰 손들, 기관들만이 눈치를 채고 꾸준히 매집하다 보니까 올해 초까지 그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 ISO 2002의 영향력은 정말 리플 하나에만 그치고 말까요? 제 생각은 그렇진 않습니다. 추가로 등록이 되거나 폭등할 코인들이 또다시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도 현재는 극소수에 달합니다. 제가 그렇게 ISO 2002라고 말을 해도 그냥 차트나 띄워놓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ISO 2002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현재 전 세계 모든 금융 인프라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거래소의 송금부터 외환, 증권 거래랑 중앙은행 간의 결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스위프트망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ISO 2002의 쓰임새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십조 달러가 움직이는 인프라 시장인 이 스위프트 또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11월까지 모든 국제 결제 메시징 시스템을 ISO 2002 코드로 전환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지를 했죠. 기존에 쓰던 MT 형식의 코드는 호환성이 부족하고 정확성이나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거래의 신속성은 물론 안전성, 비용 절감, 효율성 등을 기대할 수 있는 ISO 2002로 갈아타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내년부터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ISO 2002 형식 이외의 메시지는 확인 불가 처리가 돼서 거래 실패 또는 거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ISO 2002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래 금융시장에 공통 언어가 표준화되어가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변화를 시작했고 ISO 2002는 표준이 됐습니다. 자, 제가 왜 이 골아픈 스위프트 얘기를 또 드리냐면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 융합하는 데 있어서 ISO 2002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코드 중에 가장 유일하면서도 최적화된 연결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연결 통로의 사이즈가 스위프트 덕분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즉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넓어졌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가능성을 키워준 겁니다. 그리고 ISO 2002를 준수한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기관 간의 연동을 고려한 기술적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ISO 2002를 준수하는 암호화폐는 자연스럽게 국가 금융기관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선택받은 코인이라는 것은 ETF처럼 특정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코인들, CBDC 은행 인프라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겠죠. 자, 한마디로 ISO 2002를 준수하고 호환되는 기준만 잘 갖춘다라고 한다면 향후 암호화폐의 실사용 증가는 물론 가치가 새롭게 재평가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일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리플은 이런 정보를 일찍 캐치해가지고 뭐 저처럼 500원, 700원, 1000원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에 진입한 큰손들과 기관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장기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분들한테는 손익비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즉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로 큰 수익을 내려면 ISO 2002 준수 요건에 가깝게 충족하고 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잠깐 후발주자를 분석하는 데만 거의 4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찾은 종목을 오늘 영상에서 무료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나름 저랑 오래 투자의 길을 걸어왔던 뭐 트레이더들, 뭐 형님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 사람들과도 의견을 많이 공유했고 굉장히 몰입하다 보니까 뭐 딱히 세진 않았는데 공부했던 PDF 자료들만 좋게 한 5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ISO 2002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에서 결정적으로 눈에 띈 후발주자인 만큼 개인적으로 리플을 넘어서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치로 나타내보자면 한 4만 프로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포트폴리오의 히든 종목을 공개하는 이유는 구독자분들 덕분에 채널이 좀 빨리 크기도 했고 원래는 추첨으로 소수한테만 공유를 해드리려다가
다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망설일 것 없이 바로 공개할게요. 자, 바로 이 코인인데 바닥에서 추세 전환된 지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변곡점 대비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건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임박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실은 영상을 이틀 전에 올렸다가 이게 두 번째에 올리는 건데 어제 영상이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정책에서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가지고 제가 코인명을 최대한 안 보이게 일부러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이 코인을 공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 개인 번호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010-3434-3148 이쪽으로 제가 구독자라는 것만 구분할 수 있게 구독 이렇게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 방송 안내 문구에도 항상 적어놓지만 제 채널은 그 어떤 금전 요구, 멤버십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저 돈 많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잘 먹고 삽니다. 그리고 오로지 유튜브에만 하기 때문에 제발 사칭 좀 당부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동시에 너무 많은 분들이 남기면 간혹 이게 씹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혹시라도 놓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짜증내지 말고 차분하게 다시 한번 더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 경험상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지도 않은 채 시장에 뛰어든다면 10중 8구 어설픈 투자자의 길로 빠지기 일쑤입니다. 자,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던 피터 렌치가 이런 말을 했죠. 연구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 진짜 말 잘하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명언 중 하나인데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처음에 그 종목을 샀는지 어떤 판단으로 샀는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수한 요인이 변함이 없다면 그때는 계속 버텨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지조 있게 분석하니 ISO 2002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충분히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 차원에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유받지 못한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010-3434-3148 쪽으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올해 2025년만큼은 다들 꼭 제발 좀 성공적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